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술의 대식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미넨 경기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넨이랑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가 오늘 새벽에 있었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역시 완벽했다. 김민재 선수가 나간 이에 이제 미넨이 실점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역시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기여해주고 있는 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좀 패스 미스가 좀 많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매체에서도 패스 미스로 인해서 좀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나폴리 시절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김민재 선수가 그렇게 패스 미스가 많은 유형의 선수가 아닌데, 미넨으로 이적한 뒤에는 조금 패스 미스가 그냥 사소한 패스 미스면 모르겠는데, 김민재 선수가 좀 저지른 패스 미스들이 곧바로 이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좀 평가가 계속 김민재 선수가 좀 미넨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제 김민재 선수가 패스 미스가 미넨에서 좀 잦아졌는지를 좀 더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장면이 전반 8분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수비라인에서 이제 빌드업을 하다가 킹슬리 코망 선수에게 딱 한 번에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인데요. 이 패스가 이제 곧바로 아우크스부르크 선수들에게 가로채기 당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슈팅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오늘 패스 미스를 저질렀던 그런 패턴을 보면은요, 좀 김민재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전술적으로 좀 지시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 초반부터 계속 김민재 선수가 같은 패턴의 패스를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전반 4분 정도의 상황인데요. 사실 패스를 센터백이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을 진행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패스를 줄 수 있는 선택지는 그냥 풀백입니다. 풀백 선수에게 그냥 패스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찔러주는 게 제일 안정적인 선택지인데요. 오늘 경기 김민재 선수는 유독 알폰소 데이비스를 활용하기보다는 이 선에서 공을 이제 바다주로 내려오는 선수들을 활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반 4분 상황인데, 이때도 지금 보시면 이제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알폰소 데이비스는 좀 더 공을 받기 편한 상황이 있고, 이때 킹슬리 코만 선수가 또 따라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때도 김민재 선수가 굳이 알폰소 데이비스가 아니라 킹슬리 코만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이렇게 계속 김민재 선수가 코만 선수한테 찔러주는 패스를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투엘 감독의 전술적인 지시가 들어가지 않았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이선 쪽으로 내려와서 킹슬리 코만 선수가 받으면 뭐 알폰소 데이비스랑 뭐 이렇게 원투 패스를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중앙으로 딱 턴을 해가지고 그나브리 혹은 케인이랑 이제 원투 패스를 주고받아서 공격을 이렇게 이끌다든지, 좀 아우크스부르크가 좀 공격진이 좀 과감하게 이제 센터백들까지 압박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랑 이제 중앙 공격수 있는 선수들에게 좀 간격이 멀었거든요. 이때 좀 이제 이선 어떻게 보면 코망, 그 다음에 사네, 그 다음에 그나브리 선수들한테 좀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공간을 조금 이용하려고 한 좀 전술적인 선택이 아니었냐.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계속 좀 무리해서라도 코망 선수한테 좀 패스를 주려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이, 좀 패스 미스와 같은 상황이 좀 더 연출되지 않았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 5분 상황이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이제 코망 선수가 아니라 이제 사네 선수가 저 공을 받으려고 내려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때도 보시면 뭐 사네 선수가 전혀 압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김민재 선수는 패스를 가볍게 주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김민재 선수는 사네 선수가 아니라 전방에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좀 더 이선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내려와서 받아주려고 하고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한테 패스를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알폰소 데이비스가 받으면은 사네와 바로 원투 패스를 이제 주고 받아가지고 그대로 공격을 이제 중앙 쪽으로 동선을 잡아서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저 김민재 선수에게 계속 전술적인 지시가 경기 전부터 이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공을 받을 때면은 알폰소 데이비스는 계속 살짝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뭐 그나브리, 코망, 사네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중앙 지역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계속 공을 받아주려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김민재 선수는 그런 선수들에게 계속 패스를 좀 찔러주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측면 풀백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내려오는 이선 선수들에게 패스를 찔러 넣어줘라, 이런 전술적인 지시가 투엘 감독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예상해 보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이 김민재 선수한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파메카노의 장면, 전반 10분에 나온 우파메카노 선수 장면인데, 이때도 보시면 마즈라위 선수가 사실 넓은 이제 측면 터치라인에 따라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즈라위 선수가 오히려 더 받기가 더 편하고, 센터백인 우파메카노 입장에서도 센터 패스를 더 주기가 더 편한 상황인데, 이때도 굳이 좀 더 어떻게 보면 패스의 난이도가 높은 중앙으로 이제 그나브리 선수한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센터백들에게 투엘 감독이 중앙으로 계속 패스를 넣어줘라, 아니면 이선 자원이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왔을 때 그 공간을 좀 이용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줘라, 이렇게 전술적인 지시를 했을 거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왔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엘 감독이 왜 좀 이런 전술적인 지시를 내렸을까? 어떻게 보면 센터백들이 이선준 선수들에게 공격적인 패스를 넣어다가 사실 뺏기면은 미네는 풀백들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역습으로 이제 바로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아무리 뭐 미네는 김민재도 뭐 공간 커버 범위가 넓고 오파메카노도 마찬가지고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역습을 또 뭐 독일 분데스리가에는 워낙 역습이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라이프치히도 그렇고 도르트문트도 그렇고 이번 경기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한 아우크스부르크도 그렇고 독일 분데스리가에는 역습에 능한 플레이 스타일의 팀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격적인 패스를 넣어줬냐 이런 걸 살짝 예측해 본다면 사실 전반전에는 투엘 감독이 원하는 장면이 그렇게 썩 잘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후반전에는 조금 그런 장면들이 몇몇 장온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이 아마 제일 좋은 예시 같은데요. 지금 이제 미넨이 아우크스부르크가 공격적으로 압박하자 이제 사이드 김민재 선수 쪽으로 이제 선수들이 딱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제 내려와주고 그때도 쿠망 선수도 사실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공을 받고 있지만 이때도 보시면 엄청나게 깊은 위치까지 내려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원투 패스 플레이나 아니면 뭐 3자 빌드업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압박만 풀어헤치면 나오면은 바로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면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이 장면에서도 김민재 선수부터 패스를 시작해서 알폰소 데이비스, 콤망을 거쳐서 딱 압박을 풀어나오자마자 바로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런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투엘 감독이 원했던 거는 상관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에 또 압박을 풀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습에 가까운 공격 장면을 만들고 싶어 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후반 한 57분의 상황이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이 장면에서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이선 중앙에서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내려오는 그나브리 선수한테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나브리 선수가 이제 공을 딱 받으면은 그 사이에 이제 그나브리 선수가 이제 애매한 어떻게 보면 하프 스페이스가 제일 애매한 공간이거든요. 이 애매한 공간에서 패스를 받으면은 상대 윙어 그럼 중앙 미드필더는 이제 그나브리 선수한테 이제 좀 시선이 쏠릴 텐데 그때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속도를 살려가지고 침투를 하는 이런 패턴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투엘 감독이 원했던 패턴 플레이가 이런 패턴 플레이가 아니었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경기 보면 볼수록 참 김민재 선수가 오히려 좀 대단하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는 깡따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게 어떻게 보면 패스미스가 전반 초반에 계속 연이어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패스를 찔러 넣어주려고 노력한다는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요. 전반 27분 장면인데요. 지금 김민재 선수랑 코망 선수가 살짝 이게 패스 호흡이 좀 계속 안 맞는 모습이 나오자 코망 선수가 생각보다 김민재 선수 쪽으로 많이 내려와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코망 선수가 내려오니까 김민재 선수가 내려오지 마라. 내가 난 패스 넣어줄 수 있다 하고 라는 계속 지시를 내려주는 딱 장면인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김민재 선수가 코망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하자 바로 좋은 전진 패스를 넣어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거든요. 센터백이 어떻게 보면 후방에서의 최후방 수비를 책임져야 하는 센터백이 계속 패스가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걱정이 될 수도 있고 플레이가 위축되기 마련인데 김민재 선수는 오히려 코망 선수한테 내려오지 마라. 내가 너한테 패스 넣어줄 수 있다. 공격적으로 패스 넣어줄 수 있으니까 내려오지 말고 계속 공격적으로 플레이해라.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믿어줄 수 있고 김민재 선수도 본인의 플레이가 뭐 패스 미스가 나올지라도 계속 공격적으로 패스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투엘 감독이 이래서 김민재 선수를 데려왔다는 게 딱 느껴지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민재 선수가 계속 이선에서 이제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오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주는 게 아우크스부르크 선수들도 당연히 이제 김민재 선수가 계속 그렇게 패스를 넣어주니까 어느 정도 그 패턴을 읽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후반전 들어서도 후반 10분 장면인데요. 김민재 선수가 지금 딱 코망 선수한테 또 패스를 넣어주려 하니까 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선수들이 미리 읽어서 또 이제 김민재 선수의 패스를 차단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또 역습을 내주는 장면인데 물론 김민재 선수가 잘 막아냈지만 후방에서 2대0 상황에서 굳이 이제 위험수를 감수할 필요가 없어지냐 이제 투엘 감독은 또 전술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 장면 이후로는 김민재 선수가 뭐 알폰소 데이비스가 좀 편안하게 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알폰소 데이비스한테 편안하게 공을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파메카노도 똑같은 상황을 지시를 받은 것 같았는데요. 후반 한 20분 상황인데 우파메카노도 굳이 이제 이사네가 이선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내려오지만 그냥 그것보단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그냥 마즈라비 선수한테 패스를 그냥 편안하게 밀어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패턴을 또 변화를 주니까 또 바로 이제 득점으로 연결되는 상황 나왔는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좀 패스 득점에 관여했던 후반 25분 정도의 상황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한테 그냥 편안하게 찔러주고 알폰소 데이비스랑 그다음에 코망 선수랑 이대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뒤에 이제 케인 선수의 득점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패스 미스가 전술적인 지시 때문에 나왔다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지만 김민재 선수의 패스가 그래도 좀 더 가다듬어야 하고 동료들과의 호흡이 좀 더 개선돼야 하는 거는 분명 이번 경기에서 노출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만 8분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전반 8분 같은 장면에는 뭐 코망 선수가 이제 덜 내려와 줬든 아니면은 뭐 아우크스부르크 선수가 뭐 김민재 선수의 패스 동선을 미리 읽었다 해도 김민재 선수의 패스의 세기도 그렇고 패스의 방향도 그렇고 좀 부정확했던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김민재 선수와 킴미 선수의 조합도 조금은 미넨이 조금은 어떻게 동선전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번 경기였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김민재 선수랑 계속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두 선수의 호흡이 그렇게 썩 잘 맞지 않은,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있을 때는 이제 킴미 선수 자리에 로버트카가 있었는데, 로버트카는 요리조리 좀 움직이면서 움직임을 통한 이제 또 공간 창출이 많았던 선수였는데, 킴미 선수는 오히려 이렇게 공을 직접 본인이 받은 다음에서야 이제 패스 플레이를 전개해 나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선수의 동선전이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동료들과의 호흡을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사실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제 자기는 본인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공을 받기를 원했는데, 김민재 선수는 뭐 공간으로 주는 패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약간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이제 계속 선발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제 동료들과의 패스 플레이를 좀 더 개선하고, 투엘 감독도 어느 정도는 센터백들에 대한 패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후방에서의 뭐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우파메카노도 그렇고 뭐 알폰소 데이비스, 마즈라이 조금씩 다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패스 후방에서의 안정감이 어긋나는 모습들을 어떻게 이제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좀 해결할 것인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민재 선수 이제 경기를 이제 계속 팔로우하면서 김민재 선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